안녕하세요, 여러분. 합성 작업을 하고 합성을 가르치고 있는 CG식지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이미지를 이동만 했을 뿐인데 흐려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합성 툴 중에 누크라는 것이 있는데, 그 누크 툴 외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픽 작업에 사용하는 애프터 이펙트라는 어도비에서 나온 툴이 있습니다. 그런 툴에서도 이런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제가 예시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크라는 툴에서 이런 체커보드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트랜스폼이라는 걸로 이동만 했을 뿐인데,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동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 흐려 보이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게 화면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모션 그래픽이나 다른 어도비 툴을 쓰시는 애프터 이펙트에서도 한번 현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만 했을 뿐인데, 자, 이거랑 제가 하나를 더 복사를 해서 이동 전 상태인 트랜스폼 값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게 이동 전, 이동 후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이게 이동 전은 이렇게 잘 보이지만 이동을 하고 나면 이렇게 흐려 보이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블러나 디포커스에 그 플러그인이나 필터를 적용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움직임만 있었는데도 이런 현상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는지 제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쉽게 접하는 영상이나 이미지, 그거를 좀 더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디지털 이미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종이에 나오는 인쇄물이 아닌 이상은 그 디지털에서 보는 폰이나 TV 화면이나 컴퓨터 모니터에서 보는 그런 것들을 디지털 이미지라고 하는데, 디지털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표현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벡터 방식, 그리고 다른 하나가 비트맵 방식입니다. 자, 이 두 개를 좀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야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실 텐데, 좌측이 비트맵 방식이고 우측이 벡터 이미지 방식입니다. 비트맵 이미지는 포토샵이나 애프터 이펙트, 누크, 그리고 뭐 퓨전이라든지 프리미어라든지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실사 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곳에서 자주 쓰이는 방식입니다. 확대를 하면은 이게 계단 현상처럼 이렇게 깨지는 단점이 있지만 이런 중요한 값들 때문에 다양하고 풍부한 색의 표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 다음 우측에 이렇게 보시는 벡터 이미지, 일러스트레이터, 어도비에서 나오는 일러스트레이터를 이용한 로고나 상표에 자주 쓰이는 방식입니다. 주로 명함이나 전단지, 그리고 뭐 출력물이나 그 큰 로고 같은 거, 뭐 그 빌딩에 매다는 천에 인쇄하는 거라든지, 그 확대를 해도 깨지지 않는, 네. 그래서 이 벡터 이미지의 장점은 확대를 해도 깨지지 않는 장점이 있고요. 대신에 이 중간 값들이 이 비트맵과는 달리 표현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이미지 표현 방식에 대한 뭐 디테일한 차이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추후에 다뤄보도록 하겠지만, 지금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트맵 방식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게 실사 작업에서 쓰는 비트맵 방식이기 때문에, 비트맵 방식은 여기 이렇게 깨지는 느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을 이용한 이미지를 표현을 합니다. 점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표현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점들의 명칭을 저희가 뭐 포인트라거나 점이라고 하지 않고
이거를 픽셀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통칭하는 게. 그래서 비트맵 이미지는 픽셀로 이미지를 표현하는데요. 이미지를 확대해서 지금 현재 여기 사각형 확대해서 보시면 픽셀은 단색의 사각형들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색이죠. 얘도 단색이고 단색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색깔이죠. 그러니까 이게 멀리 빠져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픽셀의 개수가 많을수록 계단 현상이 적게 보이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 칸들이 더 쪼개질 테니까요. 네. 그래서 픽셀의 개수는 해상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픽셀의 이 이미지를 보시면 제가 참고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자, 이게 해상도인데 우리가 주로 쓰는 FHD 요거는 가로가 1920, 세로가 1080이라는 이미지죠. 이걸 뜻하는 게 뭐냐면 가로 픽셀의 개수가 1920개, 세로 픽셀의 개수가 1080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해상도가 클수록 픽셀이 표현하는 그 단색의 개수가 더 많아짐으로 인해서 대각선의 그 계단 현상이 더 표구가 덜 나겠죠. 그러니까 그 계단 현상의 느낌이 좀 더 많은 픽셀의 개수로 나눠질 거기 때문에 좀 더 풍부한 표현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냐? 그 그래픽 작업을 하실 때 이런 이렇게 흐려 보이는 현상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전에 제가 단색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시피 픽셀은 반칸의 움직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한 자릿수의 정수의 움직임이죠. 뭐 1이라든지 마이너스 1이라든지 그런 식의 움직임이라면 이게 잠시만요. 네, 이렇게 딱딱 끊어지게 잘 나오지만 이게 이제 소수점으로 움직였을 때 우리가 그래픽 작업을 할 때는 소수점으로 움직임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보시면 왜 그러냐면은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단순히 포스터나 포토샵 작업의 한 장의 작업이라면 이런 소수점의 움직임은 빼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 소수점이 있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면 이 0.5 자 세로를 다시 없애보고 가로만 제가 0.5칸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애프터 이펙트나 프리미어나 포토샵 모두 똑같습니다. 이건 비트맵에서도 비트맵 방식은 0.5를 움직이게 되면 픽셀이 반 칸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이 중간 값의 픽셀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얘와 얘의 반씩 섞은 색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은 노란색을 움직였을 뿐인데 얘는 좀 더 없고 얘는 좀 더 밝은 노란색인 이유는 얘와 얘의 색깔을 반반씩 섞은 50도 50을 섞은 픽셀이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0.5, 0.5를 하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죠. 그럼 제가 이거를 0으로 바꾸고 이거를 0.1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살짝 보이죠? 그러니까 이 노란색이 10%만 표현이 된 게 여기 있는 거고 이 색깔이 90%가 있는 게 이 색깔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좀 흐려 보였던 이유가 0.5, 0.5를 하게 되면 이런 경계가 이렇게 선예도가 딱 끊어지지 않고 0.5가 이렇게 껴버리게 되니까 저희가 보기에 마치 디포커스나 블러를 적용한 것 같은 이런 착각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장의 멈춘 이미지를 작업을 하실 때 그건 주로 어떨 때 하냐면 움직임이 없는 이미지를 합성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카메라의 움직임이 없는 동영상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전에 제가 언급해드렸던 포토샵을 이용한 포스터 작업 그리고 사진 작업을 하실 때는
소수점이 늘어버리게 되면 이런 중간값이 생기면서 이 끝부분들이 흐려지게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현상에 대해서 아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미지에 대한 이런 퀄리티나 열화적인 현상이 생기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피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미지도만 했는데 그림이 왜 흐려 보일까요?에 대한 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행복하시고 즐거운 합성 CG 작업 하시길 바랍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